당신은 왜 남성과 여성에 관한 어떤 진실들이 무시되거나 침묵 속에 묻히거나 불쾌하다는 딱지가 붙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왜 우리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경험이 이미 보여준 것들이 있음에도 남성과 여성이 가치뿐 아니라 본성, 동기, 욕망까지 근본적으로 같다고 계속 주장하는가? 칼 융은 그 환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집단적 가면 아래, 사회적 역할과 예의 바른 기대 아래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욕망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초적이고 깊이 뿌리내린 심리적 패턴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힘을 원형이라 불렀고,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것이 바로 남성의 정신 안에 있는 여성적 이미지, 즉 아니마였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이 여성성을 생물학과 본능의 렌즈로 보았다면 융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믿는 것과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성적 이해에서 나오기보다 투사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우리는 누군가에 있는 그대로와 사랑에 빠지기보다 우리 무의식의 심연에서 그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사랑한다. 융에게 이것은 왜 수많은 관계가 혼란과 실망 위에 세워지는지를 설명한다. 한 남성은 여성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과 신화, 꿈, 집단적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된 자기 안에 여성성 이미지인 아니마를 본다. 그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하나의 상징에 매혹되고 현실이 결국 그 환상을 꿰뚫는 순간 환멸이 찾아온다. 이 투사는 실수가 아니라 정신의 작동 메커니즘이지만 위험은 투사를 사람 그 자체로 착각할 때 생긴다. 융은 현대 사회가 이런 혼동을 부추긴다고 믿었다. 우리는 소울메이트 환상, 이상화된 사랑, 영원한 궁합을 믿도록 교육받지만 그런 서사는 남성과 여성이 의식적 통제 너머에서 충돌하고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무의식적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회피하게 만든다. 냉혹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투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는데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환상이 죽었기 때문이다. 융의 여성성과 실제 여성에 대한 관점은 비하가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었다. 그는 여성을 본능이나 생물학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연과 달, 몸, 무의식의 신비와 연결된 깊은 심적 힘의 구현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경고했다. 남성이 자기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여 여성을 치유자, 뮤즈, 구원자로만 볼 때 그는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을 빼앗는다. 더 나쁘게는 그 자신이 심리적 미성숙에 갇힌다. 여성성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안에서 통합하지 못하는 남성은 소년으로 남고 감정적 구원을 찾으며 관계를 맺기보다 낭만화한다. 그 투사의 대상이 된 여성은 원치 않았던 짐, 즉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판타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융은 이것이 관계적 고통의 뿌리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것은 증오도 불평등도 아니라 무의식적 혼란이다. 그렇다면 이 환상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성이 여성을 여신이나 적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림자와 욕구, 본능을 지닌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는 흔히 고통스럽지만 심리적 성장의 시작이 된다. 다만 그것은 남성이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먼저
자기 안에 여성성과 대면할 용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사랑은 운명의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회피해온 자기 안의 부분을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림자 통합이 필요하며 사회가 매끈한 대본과 로맨틱한 서사로는 거의 준비시켜주지 않는 종류의 정서적 정직함이 필요하다. 남성의 정신이 오해받은 아니마에 의해 흔들린다면 여성의 정신은 아니무스, 즉 자기 내면의 남성상과 씨름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하듯 여성도 남성에게 힘, 구원, 안전, 위험을 투사한다. 이런 거울 같은 투사들이 매력을 낳지만 끝없는 오해도 낳는다. 융은 이것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 환상과 투사를 넘어 서로를 온전한 개인으로 만나게 하려 했다. 그 길은 개성화의 긴 여정이며 그곳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환상을 직면해야 한다. 칼융은 남성과 여성이 문화와 사회화만으로 빚어진 빈 서판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깊으며 직면하기 어려운 것, 즉 수백만 년의 진화와 경험과 신화가 빚어낸 원형적 힘이 우리 정신에 박혀 있다고 보았다. 융에게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 아니라 위험했다. 그것은 본능, 생물학적 충동, 무의식적 이미지가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힘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더 계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길을 잃고 더 반응적으로 변하며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타인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진다. 쇼펜하우어가 여성을 비하적 의미로 비이성적이고 본능적이라고 보았다면 융은 이를 다시 틀짜게 했다. 그는 본능을 열등함이 아니라 깊이로, 무의식과 자연, 순환과 리듬에 대한 연결로 보았고 남성들이 오래도록 두려워하거나 지배하려 했던 것과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융의 모델에서 여성은 얄팍한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호자였으며 몸의 신비, 감정의 직관, 달과 땅과 자궁이 상징하는 것들, 빛과 논리에 집착하는 세계가 잊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징적 땀을 지녔다. 그러나 본능적 연결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융은 남성이 통제의 환상에 유혹되듯 여성은 감정의 끌림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보았고 어느 쪽이든 균형을 잃으면 고통받는다고 했다. 여성에게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냉랭한 합리성, 날카로운 비판, 소유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남성에게 억압된 아니마는 감정적 혼란, 투사, 의존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힘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처럼 물려받은 것이며 우리가 알아차리든 말든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본능이 중요하다. 무의식에 남겨진 본능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조종한다. 우리가 사랑에 빠짐, 욕망, 끌림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이성적 결정이 아니라 조상적 필요와 원형적 갈망, 말해지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밀어올리는 정신의 움직임이다. 예컨대 융은 남성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지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피하기 위한 보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제국을 세우고 정복하고 발명하려는 추진력은 감정적 통합의 부재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남성은 내면의 여성성과 마주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에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세계에 투사한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부드러움, 아름다움, 양육, 직관을 구현하는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는데 그것은 단지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 특질이 자기 안에서 결핍된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여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것을 원한다. 이 역동은 심각한 오해를 낳는다. 남성은 여성의 감수성, 평온함, 영혼의 깊이를 이상화하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자기 무의식이 바깥으로 투사된 모습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관계가 깊어지고 투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실망이나 분노를 경험하며 그녀가 변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환상이 변한 것이다. 이산보, 한인나, 융은 이를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성숙의 시작이며 서로를 구원자나 대상이 아니라 자기 그림자와 씨름하는 동료 영혼으로 보는 진짜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다. 반대로 여성도 아니무스를 남성에게 투사한다. 여성의 정신 안에 남성상은 종종 보호자, 영웅, 강하고 안정된 손길로 이상화되어 질서와 안전을 가져다줄 존재로 상상된다. 여성이 그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비추는 남성을 만나면 강렬한 끌림을 느끼지만 그건 역시 그 남성 자체가 아니라 무의식에 사는 내적 원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남성이 완벽한 여성의 환상이 무너질 때 짓눌리듯 여성도 남성이 불완전하고 감정적이며 약할 수 있음을 마주할 때 환멸을 느낀다. 그녀는 영웅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얻은 것이다. 융은 이런 패턴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것이 성찰되지 않을 때 본능은 우리를 사랑이 아니라 투사와 실망과 원망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융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성별 차이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차이를 의식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든 사람 안에 함께 살며 이 반대들을 알아차리고 통합하고 존중할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온전한 존재로 만날 수 있다. 그는 이 평생의 여정을 개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며 이는 곧 자신의 그림자를 소유하고 투사를 되찾으며 더 이상 이성에게 자신의 상처를 짊어지게 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채워주거나 당신을 완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본능과 환상에 반복되는 고리에 갇혀 영원히 타인을 탓하며 내면의 갈등을 외부로 돌린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자신의 정신을 탐험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관계를 구원으로 보지 않고 거울로 보기 시작하며 전쟁터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 보기 시작한다. 융은 사람들이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의 사랑, 상호 이해나 깊은 영적 연결 혹은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다수가 경험하는 사랑은 더 정확히 말해 투사, 즉 무의식이 대개 이성에게 던져놓는 선명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환영에 가깝다. 융은 이 투사가 너무 강력하고 매혹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진실로 착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자신들의 반쪽을, 운명적 짝을 찾았다고 믿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다른 한 인간 안에 비친 자기 정신의 얼굴일 뿐이다. 남성에게서 이 투사는 아니마를 통해 나타나는데, 아니마는 그가 알고 사랑하고 두려워했거나 상상해온 모든 여성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 원형이다. 여성성에 대한 첫각인 대개 어머니 이 내면 이미지의 토대를 이루고 성장하면서 문화적 이야기와 개인적 경험, 무의식적 갈망이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층층이 더한다. 결국 그는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원형적 이미지의 그릇으로 보게 된다. 그는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쓴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의 사랑에 빠진다. 융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낭만적 사랑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이러한 투사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온전함을 향해 부름받고 있다고 믿었다. 아니마는 남성 정신에서 발달되지 않은 감정적, 직관적 측면을 상징한다. 한 남성이 그런 특성을 지닌 여인에게 끌릴 때 그것은 단지 성적 매력만이 아니라 통합의 요구이며 그의 영혼이 잃어버리거나 무시해온 어떤 것을 되찾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면의 자질을 되찾기 위한 내적 작업을 하기보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을 통해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감수성, 공감, 내면의 고요를 길러내기보다 그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여인에게 매달리고 그녀를 곁에 붙잡아 두려 한다. 그리고 그녀가 결국 그 내면의 이상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로 남아있지 못할 때 그는 배신감을 느낀다. 투사가 깨지고 환영이 녹아내리며 남성은 선택 앞에 선다. 그녀가 변했다고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것인가? 이 환영의 붕괴가 융이 말한 철의 순간이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종종 굴욕적이지만 동시에 필수적이다. 투사가 산산이 부서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상이나 무의식적 욕망이 아니라 또렷한 시선과 현재의 그리고 상호 인정에 기반한 사랑 말이다. 이제 역으로 보자. 여성 역시 투사에 빠진다. 여성의 경우 투사는 아니무스에 의해 형성되는데 아니무스는 내면의 남성 원형으로 흔히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형성되고 이후 힘, 지성, 보호, 목적 같은 문화적 이상으로 채색된다. 아니무스는 꿈과 환상 속에서 현자, 전사, 안내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두운 극단에서는 지배적 폭군이나 냉혹한 비판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이 아니무스를 남성에게 투사할 때 그녀는 그를 실제보다 더 큰 존재로 본다. 구원, 질서, 목적의 상징으로 보며 그가 자신을 이끌고 안정시키며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라 느낀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 갈망하는 것은 내적 방향성, 내적 힘, 정신적 명료함, 아직 자신 안에서 리크스타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자질들이다. 그리고 그 남성이 그 모든 것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할 때 그가 흔들리거나 취약해지거나 감정적이거나 길을 잃을 때 그녀 역시 환멸을 느낀다. 환영이 깨지고 그녀도 선택 앞에 선다. 원망 속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무스 통합의 작업, 타인에게서만 찾던 이성과 구조의 목소리를 자신의 내면에서 듣는 법을 시작할 것인가? 융은 이 전체 역동을 현대 관계의 비극이라고 묘사했다. 사랑이 운명적으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형에 빠져들고 그 원형이 무의식에 머무르는 한 관계는 동반자 관계라기보다 연극에 가깝다. 그는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의지가 없고 권력이 우세한 곳에는 사랑이 결여된다고 썼다. 그렇다면
사랑이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의식이 매력을 이용해 조종하고 지배하며 충족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욕구를 채우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우리가 열정이라 부르는 것은 전장이 되고 관계는 헌신으로 위장한 권력 투쟁이 된다. 우리는 결핍을 쫓고 두려움을 통제하며 서로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며 자신에게서 떼어놓은 모든 것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타인에게 투사된다. 파트너가 조종적이라고 비난하는 통제적인 남자, 상대를 감정적으로 닫혀 있다고 보는 불안한 여자.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한 것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지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투사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되찾으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거두어들여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용기가 있을 때 치유의 기회가 된다. 그때 우리는 환상도 소유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호두루로서의 와스타빅 친밀함을 향해 느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 융은 거의 아무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자기 대면, 겸손, 그리고 위안이 되는 환영의 상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타인을 구원자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변한다. 사랑은 인정받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변형을 위한 그릇이 되고 성스러워진다. 칼융은 편안함을 약속한 적이 없다. 그의 심리학은 자아를 달래거나 문화적 신화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어둠을 지나 자기 인식의 명료함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해서도 그는 쉬운 길이나 완벽한 조화의 유토피아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가 내놓은 것은 진실이었고, 진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거울이며 타인에게서 욕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 안에 결여된 무언가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는 타인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환영이 붕괴한 데서 온다. 그리고 그 붕괴는 필요하다. 투사가 깨져야만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융은 남녀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단지 다른 몸을 가진 구분되지 않는 영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서로 보완하는 힘으로 보았고, 각자 고유한 지혜와 고유한 상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 힘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날 때는 충돌하지만 의식적으로 만날 때는 치유한다. 사랑은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타인에게서 신성을 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신성은 내 안에도 묻혀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평온, 안전, 흥분, 힘을 가져다 준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침묵시켜 그 에너지를 갈망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 내적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순환, 끌림, 투사, 실망, 비난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타인의 영혼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로맨스라 부를 것이다. 융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개성화, 온전해지는 길고 어려운 여정이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아니마를 만나고 아니무스를 통합하며 그림자를 직면하고 투사를 되찾고 완성을 찾아 헤매는 반쪽짜리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구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날 준비가 된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감상적인 사랑도, 동화 같은 사랑도, 편안한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며 환영에 잠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드문 것일지도 모른다.